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네, 11월 11일자 주요 신문의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일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겨레 일면 지난 금요일에 조상훈의 뉴스바를 들으신 분들은 드디어 공개가 됐구나 하실 겁니다. 한국석유공사가 18조 원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가운데 12조 원의 투자 사업을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의 아들이 근무하던 외국계 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240억 대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노영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석유공사가 18조 원에 이르는 해외 자원개발 투자 가운데 12조 4,412억 원은 미국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로부터 투자 자문을 받아서 투자했으며 이 중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5.4%, 즉 6,730억에 불과하다. 회수금도 재투자해서 실제 회수금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는 누구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김형찬 씨가 바로 이 회사 메릴린치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찬 씨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근데 자문이 물론 필요하겠지요. 네. 물론 금액이 커서 많이 줬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 248억 원을 줬다는 거죠. 네. 예. 12조를 투자해서 6천억 건진 자원개발 사업이었단 말이죠. 도대체 자문을 어떻게 했길래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까? 그래놓고 또 248억을 받아갔어요.
저쪽에서 자문료도 받아야 되겠네요. 네. 이익 본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손실을 봤다면 말이죠. 예. MB 집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자문료를 주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한겨레 일면에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MB 게이트의 물꼬를 틀지 역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서울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로 일하던 분이 분신을 했지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경비 노동자가 왜 세상을 떠났습니까? 한 입주민의 가혹할이 많지 집요한 그런 학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모욕적인 언사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류해 놓은 더미를 일일이 꼬챙이로 뒤지면서 이건 왜 여기다 잘못 넣었느냐, 왜 이렇게 자주 경비 초소를 비우느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등 경비원들에게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이 사람 너무 심하다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70대 여성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뒤늦은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아저씨 미안해요. 그게 아니었는데 죽을 죄를 지었어요. 라면서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찾아가가지고 너무 미안해요. 남은 여생을 사모님께 잘할게요. 이렇게 사죄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관리소에도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쓰레기 이 하차장도 제가 금빛처럼 만들어 놓았다라면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비난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그 말은 나중에 해도 될 얘기를 왜 하필 이 자리에서 했는지 참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뒤늦은 사과에 유가족인 그런 부인 유모 씨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단란한 가족이었고 신랑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에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경비원이 고 이만수 씨인데요. 이만수 씨의 영결식과 노제는 오늘 열립니다. 예. 글쎄요. 뭐 병원에 있을 때라도 한 번 더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아가신 분이 돼서야 나타났군요. 아이고. 자, 한중 FTA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한중 양국이 2년 6개월을 끌어온 FTA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제 실질 타결이란 결과를 내놨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조선일보는 사면에서 30개월간 14차례 협상, 막판에 고성이 오가는 등 격렬한 그런 언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통상 협상자가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애를 썼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조선일보 기자가 협상 과정을 지켜봤다는 느낌마저 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런데 협상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리 조선일보 기자라도요.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갖고 썼을 텐데. 예. 자, 오늘 사실 그래서 한중 FTA 관련해서 인터뷰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요. 그런데 인터뷰 대상자로 연락을 한 송기호 변호사, 뭐 통상 분야에 있어서 이분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을 찾기 힘든데요. 송기호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내가 하루 동안 연구하고 그 다음날 인터뷰하자 해서 내일 아침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 방중 중에 타결했다고 했는데 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타결했는지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오늘 그 신문 보도를 보면은 양측의 협정문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순쯤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뭘 갖고 타결했는지 모른 채 언론들이 오늘 온통 찬사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시장이 열렸다.
뭐 세계 3대 경제 영토를 갖게 됐다. 뭐 이러면서 미화하고 찬사를 퍼붓고 있는데요. 뭐 알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일단 경향신문 3면을 보면은 중국 경제권 편입 가속화, 기회보다는 리스크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2,289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입니다. 21.3%. 미국하고 가장 교역이 많을 것으로 추정하시는 분들이 여태 계신데 중국은 21.3, 미국은 9.6, 일본은 8.8입니다. 예. 미국과 일본 두 나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경제 블록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아세안, 중국을 뺀 아세안 12.6, 유럽연합 9.8 압도합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아서 한국 전체 수출량의 26.1%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은 관세 절감액이 한미 FTA의 5.8배, 한유로 FTA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관세 절감액만큼 한중 교역은 더욱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많은 교역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고전을 겪던 분야가 금융과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중국 전체에 치맥 열풍을 불러온 별에서 온 그대가 받은 저작료는 회당 3만 달러, 즉 3,300만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한중 FTA로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중국 내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은 한류가 제대로 대접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금융과 통신 분야 진출도 지금보다 유리해진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강점, 장점으로 꼽히는데 예. 문제는 중국 경제 의존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 교역량의 5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중 FTA는 중국 의존증을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위안화 직거래까지 확대되면은 통화 부분도 중국에 종속되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중국이 감기를 하면 한국이 몸살을 앓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말이죠. 뭐 이런 걸 알고 FTA 협정을 맺었는지 우리 각하께서 말이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오면을 보면은 두 얼굴의 FTA 이 경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무역 의존도를 더욱 강화하는 외부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 경제 바깥에서 휘몰아치는 외풍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은 무역 부분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포함하는 협정이죠. 사실 협정에서 양국이 더 덩치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은 자유무역이라기보다는 투자입니다. 자연히 협정을 타고 우리 대기업들의 국외 투자, 나라 밖 투자가 더 빠르게 증가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국내 일자리는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저임금의 중국 시장, 여기에 뭐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게 뭐 노조 때문에 시끄러운 한국보다는 중국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환상을 갖고 중국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만만한 나라는 아니죠. 예. 문제는 그동안에 FTA 또 다른 나라와 체결했지만 예. 국민들의 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이 네. 얘기겠죠. 글쎄 뭐 말입니다. 기업들은 돈을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진짜 국민들의 소득이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없기 때문에 뭐 한미 FTA, 한유로 FTA 그 이후로 가계소득이 뭐 이렇다 하게 증가한 게 있습니까? 기업들이 축적해 놓은 돈만 커졌죠. 그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한전부지도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경제 영토가 뭐 세계의 3분의 1로 늘었다. 네. 뭐 다른 나라에는 수출 안 합니까? FTA 체결한 나라에만 수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자, 국민일보 11면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만이 아니라 다른 신문들도 대부분 다루고 있는데 양상이 좀 심각합니다.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주변 5개 건물이 잇따라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납니까? 서울 잠실 석촌 지하차도에 생긴 대형 싱크홀처럼
인근 지하철 9호선 굴착 공사로 인한 지하수 빠짐으로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 말은 지난 4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5개 건물이 기울어졌고 건물 한쪽이 30cm까지 낮아진 건물은 주인이 자체적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원인은 지하철 9호선 굴착 공사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이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건축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인데 이 9호선 공사가 또 이루어지면서 이 건물까지 기우뚱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니 두 사안이 별개라면은 더 큰 문제고 이게 다 실은 제2롯데월드 때문이다라면은 이 또한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서울시가 오늘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예. 서울시도 뭐 명쾌하게 이게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잠수수색을 중단하고 배를 끌어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일부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중대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어제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실종자 가족 대책위가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실종자 가족의 한 관계자는 가족들이 수색 중단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 실종자 가족 8가족 중에 6가족이 수중 수색을 멈추고 배를 인양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데 찬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배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거든요. 그냥 인양은 못하고 여러 조각으로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절단을 하더라도 누가 들어가가지고 잠수부가 들어가서 용접을 해서 그 큰 배를 도려낸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폭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폭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여라도 그 안에 있을지 모를 시신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들을 실종자 가족들은 그동안 해왔던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색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바꾼 모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요.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서 세월호 범정부 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그 입장은 세월호 수색 종료 발표라는 겁니다. 예. 예. 세월호 수색 중단과 인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건데요. 예. 아,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정부는 형편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에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해경 해체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하고도 3일 지나서 한 말입니다. 한편 정우원 국무총리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는데 또 이주영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진도 현장에서 끝까지 구조 수색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했나요? 일부 보도에는 이제 이주영 장관이 담화문 발표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뭐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예. 뭐 이주영 장관이 그만둔다고 뭐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예. 겸직하고 있으니까요. 네. 장관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주영 장관 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유족들 또 실종자 가족들 편에 서서 그동안 정성을 다한 것은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무상급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8면입니다.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서 무상급식 천차만별 이런 제목인데요. 최근 국회에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무상급식을 대하는 태도가 시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서 무상급식 추진 여부가 갈리는 양상인데 충청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초중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비중에 도가 부담해야 할 183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로써 2011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은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시종 지사, 지금도 이시종 지사지요. 예. 자, 또 야당 소속 단체장과 진보 교육감이 포진한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초중학교에서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예산 분담 비율까지 확정했습니다. 반면에 단체장이 여당 소속인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아시는 대로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놓고 보면은 충청북도나 강원도의 이 도 재정 상황이 예. 경남, 부산에 비해서 형편없지 않습니까? 형편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장들이 의지를 가지면 네. 할 수 있는 게 무상급식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무소속 부산 기장군수 이야기 경향신문 기사로 해서 전해드렸죠. 예. 본인의 업무 활동비 줄이고 뭐 축제 예산 줄이고 해서 네. 하겠다. 예. 그 양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만큼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겨레 12면에 나온 이시종 충북지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 의무다. 당연히 예산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은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입장이죠. 예, 그냥 교육만 공짜고 밥은 뭐 각자 알아서 이렇게 비용을 대야 된다.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예, 교육도 교학사 교과서로. 자,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오늘 아주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사설과 기자수첩을 실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 뭐 벌써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무상복지 그대로 둔 채 증세라니 가당찮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의 문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라면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서 증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답은 증세 말고는 없는 것이 너무나 명징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증세를 안 하겠다. 그럼 복지를 말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복지 그대로 둔 채 증세라니 가당찮다는 동아일보의 얘기는 무상복지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증세가 싫으니. 증세를 하게 되면 주로 월급 많이 받는 신문사에 있는 간부들이나 기자들이 세금을 더 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죠. 또 그 신문이 옹호하는 그런 대상, 주 독자층의 이익에 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세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로소득세 문제 나왔을 때 이 득달같이 이런 신문들이 정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나흘만이었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철회했습니다. 예. 소득세법 개정안 말이죠. 예. 예. 조선일보 기자수첩은 어떤 내용이냐? 조의준 정치부 기자의 이건 칼럼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사라고 해야 됩니까? 주장. 예.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황우여 원내대표 시절에 자신이 만든 무상보육에 대해서 결자 해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우여 장관이 최근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각 교육청에 모자라는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라는 해법을 내놨지만은 빚을 얻는 방식으로는 재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결자 해지란 말이 이토록 어울리는 상황이 또 있을까? 황 장관은 정치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뭘로 결자 해지하라 이런 얘기일까요? 이거 뭐 무상보육 공약 엎어라 이 얘기 아닐까요? 예. 아니면 증세하라 이런 걸까요? 무상교육 엎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황우여 장관이 결자 해지할 게 많네요. 글쎄요. 국회 선진화법도 새누리당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괜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새누리당이 옹호하는 층들에게 혼란과 우려를 낳았으니 정말
황우려. 이런 이름 예고는 이제 취소하겠습니다. 괜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정봉주 의원은 황우여라고 안 하고 황우려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황우려. 원래 또 황우려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었습니다. 한동안. 자, 경향신문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란에서도 낯익은 대응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무상급식을 깎아내리고 야당의 공세에는 정쟁론으로 맞섭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편가름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데 앞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도 톡톡히 효과를 봤던 전략을 답습하는 겁니다. 전가의 보도,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건데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이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구성 때 수사권, 기소권을 주자. 이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정쟁론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무상복지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걸 정쟁화하고 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세우느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7시간 진상규명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도 이게 별로 먹히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편가름을 지금 새누리당이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당시에도 보면은 이 유족들을 포위를 시키는 거죠. 이 반정부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또 야당의 상황 노릇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 유가족을 고립시키는, 예.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해왔던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근거법 없다, 정쟁 말라, 편가르기, 이런 식의 그 여당의 대응. 뭐 다음엔 또 어떻게 써먹힐지 주목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14면,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페이스북에도 올린 건데요. 자, 서울시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지키려고 저소득층 학생 예산을 대폭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상급식을 지키려고. 자,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뭐 기사보다도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14년에 무상급식 예산이 2,630억대였습니다. 2015년 안을 보면 2,865억입니다. 아마 자연 증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전임 교육감이 또 문용린 보수 교육감 아닙니까? 예. 무상급식 예산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증액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을 보지요. 총액만 보더라도 2014년 5,473억입니다. 자, 그런데 2015년 어린이집 보육료 1월에서 3월까지만 하더라도 3,429억 2,200만 원입니다. 1년 무상급식보다도 많습니다. 이게 1월부터 3월분만 그러한 건데, 예. 만약에 어린이집 보육료 1년치를 반영하게 되면 이게 6,172억이 됩니다. 근데 현재 그 서울시 교육청이 1월에서 3월분만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미 내년 1년 무상급식 예산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서 저소득층 학생 예산 대폭 줄였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 빼서 누리과정에다가 투여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예. 이미 그 시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무상급식 아닙니까? 예. 이 누리과정은 왜 누리과정이 된 겁니까? 이름이? 예. 새누리당에서 낸 거라 누리과정인가요? 글쎄 말입니다. 글쎄요. 왜 누리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거 보면 말이죠.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통해 그래프를 통해서 조작을 합니다. 이게 그래프를 그린다면은 최소한 이게 액수가 아니라 그래프상으로 이게 차별화되도록 해야지 무상급식하고 누리과정 이게 무상급식이 더 많은 돈이 투여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4면을 보면은 참 이게 타락한 언론의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과장됐나요? 이런 반론을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네. 항목별로
그 비교했다. 왜냐하면 밑에 그래프도 이제 금액은 작은데, 예. 그렇죠? 네. 한 가지 기준을 했고, 이런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픽을 그린 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착시 효과를 지금 노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예.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죽음. 최경환 경제부총리. 테이프를 돌리듯 같은 말만 반복. 기재부 장관님. 네. 이게 대통령 공약서인데요. 272페이지. 여기 보면 0세부터 5세 고용리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이렇게 됐거든요. 책임진다는 게 뭔가요? 책임진다 하는 게 국가가 돈을 100% 된다. 뭐 이렇게 저는 그 의미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지방교육 그 교부금이 이제 내국세 20.27%를 내려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미리 교육 과정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은 국회에서 정해준, 우리 행정부는 국회에서 정해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상급식은 대선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뒤로 제쳐놓더라도 대선 공약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밥 먹이는 게 중요하냐, 미취학 아동 보육이 중요하냐, 이것을 누가 공약했는지 가지고 하자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런 유치하고 졸렬한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지금 뭐 공약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행정부로서는 결국은 법에 정한 대로 집행을 할 따르는. 첫째 아이 밥그릇 뺏어서 둘째 아이 우유 먹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정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요, 어쨌거나, 정부는, 행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정해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4대강 예산, 경유민화 지원 예산, 이런 예산을 줄이고, 자원 얘기에 쓸데없이 들어간 돈 줄여서, 우리 아이들 밥도 먹이고, 그리고 아이들 질리는 데 써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여튼, 현행 지금 국회에서 정해진 법에 따르면요, 무상급식은, 지방, 교육청에 재량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지막 멘트 한 번 더. 법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은. 최경환 부총리,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도 법 타령하다가 반박에 직면하는데. 이들이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법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국회가 정해주실지 우리 행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얘기 자꾸 하시는데 법적 의무라고 얘기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유아교육. 그런데 유아교육. 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 1항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교육청이 하라는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말인데 그동안의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잡았다가 지금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내년에만 지금 정부 예산보다 교육재정교부금이 10조 정도 줍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세입이라도 있는 기관이지만 교육청은 세입도 없이 정부 예산을 교부받으면서 거기서 지방채 발행한 거 빚까지 갚아라. 교육청은 지금 교육감들이 하는 얘기는 근거가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데 우리 예산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박원석 의원이 법을 바꾸자라고 하니까 최경환 부총리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돈 없다며 딴소리. 법을 고쳐서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법으로 올려야죠. 그러면 법을 고쳐서 하면 지금 이게 중앙정부의 귀책으로 잘못된 세수전망, 잘못된 교육교부금 재정전망에 기초해서 봉착한 재정난인데 이걸 지방교육청한테 책임을 씌우는 게 맞습니까? 중앙정부가 어렵게 되면 더 어렵습니다. 지금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더 죽을 지경입니다. 한마디로.